좋아요, 구독!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숙제들을 끝내고 우리 시장 개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대부분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차장님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어제 FOMC 결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기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희가 요새 그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들은 좀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은 좀 변동이 있겠지만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자면은 뚜렷하게 지금 가는 업종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매매는 좀 가능할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 저희가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잘 고를 수 있게끔 또 제가 또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봐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수급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요? 예, 제가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섹터 중에 웹툰 섹터인데, 웹툰 섹터가 이제 핑거 스토리를 필두로 해서,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웹툰에서도 그렇게 많은 종목군 중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거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키다리 스튜디오하고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 이렇게 좀 세 개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저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3분기에 적자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8.7억 정도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름이 키다리 스튜디오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확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장르도 기존에는 봄춘이라는 장르를 가지고서 여성 독자를 겨냥을 했다면은 2019년도에 그 프랑스에 있는 델리튠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검색어에 델리튠 치면은 해외 사이트로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국 웹툰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이제 주로 여성 타겟층이었다면은 로맨스, 어드벤처, 판타지 등등 이런 그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어우르고 있거든요. 델리튠이. 그래서 주로 이렇게 좀 확장세를 좀 이뤄가고 있다. 남성한테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레진 코믹스라고 2020년도에 또 인수를 한 기업이 있는데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요것도 이제 전 연령을 타겟으로 해서 성인이라든지 개그, 액션, 판타지 장르를 분류하고서 이렇게 큰 확장세를 현재 플랫폼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키다리 스튜디오 정도 좀 유심히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 그리고 대원 미디어도 한번 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감기약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예요. 오늘도 좀 섹터에서 대부분 좀 많이 좀 잡히고 있는데 이슈로 보자면은 중국이 그 자국산 그 1975내 치료제 팍스로비드 소매 판매를 허용했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KPX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이렇게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보다도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 잠깐 조정했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신규로 가지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새롭게 끌어올린다기보다도 기존의 강한 종목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정부 18개 제약사에 해열 진통제 긴급 생산 명령 내린 것도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이제 동두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종목분들 좀 눌림목이나 조정세를 좀 이용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미셀이나 SP팜처럼 현재 모더나 같은 관련주들 있는 종목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모더나가 어제도 한 5%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해외 쪽도 지금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흐름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분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수급에서 좀 포착되는 업종들이 사실은 반도체 소재 쪽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반도체 소재 업종들도 괜찮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더 이상 반도체 쪽이 빠질 게 있겠느냐, 더 좋아질 여건이 이제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빈집인 종목군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누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재 쪽에서 전공정 소재 쪽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공정 소재 쪽은 노광공정 소재부터 해서 증착, 식각공정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세화되고 수요가 증가되면서 멀티 패터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새기는 작업을 반복해 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노광공정 쪽에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들 봐야 되겠죠. 일단 ENF 테크놀로지라고 포토레지스터 원료를 만드는 종목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한 5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PR 관광액을 만드는 회사죠.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EUV용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20일 이후에 기관 매수가 현재 한 100만 주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SNS텍이라고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8월 중순 이후에 기관 매수가 120만 주가 들어오고 있고 11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한 35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광공정에 있는 PR 공정 쪽 잘 보시면 포토 공정에 있는 기업들 잘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장비 쪽에서 PSK라고 해서요 PR 스트립 장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10월 중순 이후에 65만 주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을 테니까 좋으니까 이런 종목분들도 한번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포착한 종목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조금 숨겨져 있는 종목을 볼게요. 어제부터 수급이 잡히는 게 지금 조선주들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동안 조정세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근데 어제 들어오고 오늘도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의 양이 플러스권으로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볼 건데 첫 번째 그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상반기에 기관이 240만 주를 매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저 녹색 그래프죠. 7월부터 매도를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녹색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7월부터 매도를 했었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12월 13일 날 하루 만에 21만 주를 이렇게 매수를 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기관이 매도를 했을 때 그거를 싸게 매집한 게 외국인들 매수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가 다 떨어지고 다시 엊그제처럼 21만 주처럼 좀 기관 매수가 탄력 있게 들어오면은 움직임이 다시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게 되시면은 제가 보는 이 현대미포조선은 어떤 컨셉이냐면은 한 템포 늦겠지만 포텐은 결국에는 터지지 않겠느냐, 수주로서.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컨셉이고요. 저 그래프 보게 되시면은 저 붉은색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얘네가 이제 이 종목이 수주하는 것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큰 게 MR뱅커라는 게 있어요. MR뱅커라는 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독점적 비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 석유 같은 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선반이 되겠죠. 선박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 운송에 대한 프리미엄이 제일 없었던 게 사실은 이런 탱커 쪽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항공기 운항도 재개하고 이제 리오프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감이 많아져서 최근에 탱커 성과하고 운임이 강해지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